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천문학자가 아니시라면 아마 별들이 그렇게 빨리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혹은 별이 움직인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S5HBS1이라고 불리는 별이 초당 16,000km 이상의 속도로 우리 은하를 지나고 있다는 사실에 아주 놀라실 거예요. 왜 그렇게 서두르시는 거예요? 면허증 좀 봅시다. 아이고, 정말 밝으시네요. 대다수의 위대한 발견들과 마찬가지로 천문학자들은 이 빠른 별을 아주 우연하게 발견했어요. 연구원들은 작은 은하의 잔해로 흩어졌다가 훨씬 더 큰 은하수로 흡수된 별의 흐름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세르게이 코포소프라는 이름의 천문학자는 몇 가지 연구 자료를 검토하면서 특이한 판독치를 발견했습니다. 세르게이는 유별나게 빠른 궤도를 가진 별을 찾고 있었는데 기록적인 속도로 은하계를 빠져나가는 별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죠. 자, 겉으로 보기엔 알 수 없지만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것처럼 별들은 은하 중심을 공전하며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움직임을 고유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별들은 다양한 속도로 움직이지만 거리 때문에 이러한 위치 변화가 분명해지려면 수세기가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S5HBS1은 평범한 별이 아닙니다. 이 별의 움직임은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앞으로 이 친구를 스피디라고 부를게요. 최근에 발견된 이 별은 우리 은하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향해 질주하고 있어요. 즉, 지금까지 기록된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속도로 궤도에서 탈출한 거죠. 천문학자들은 플라즈마가 하얗게 달아오른 이 별을 A형 주 계열성으로 분류했고 태양의 2배가 넘는 크기로 추정했습니다. 크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런 크기의 별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이 아주 특이한 일인 거죠. 과학자들은 이런 별들을 과속 항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별들은 스피디보다 훨씬 크거나 훨씬 작은 편입니다. 후자는 엄밀히 따지면 진짜 별은 아닙니다. 매우 밀도가 높지만 비교적으로 작고 천천히 냉각되는 플라즈마 공들은 중성자 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성이 수명을 다하고 초신성이 된 후에 남아있는 것들이죠. 작지만 밀도가 높다는 말은 이전의 별들은 보통 직경이 19k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태양보다 더 많은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이 우주의 잔해들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우주를 날아다녔을지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별이 초신성이 되었을 때 항상 균일하게 폭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폭발은 수십 개의 태양에 버금가는 플라즈마를 방출할 뿐만 아니라 우주로 별의 잔존물을 거의 빛의 속도의 절반으로 날려버립니다. 인간이 이러한 우주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자연은 항상 우리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스피디는 중성자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스피디는 트럭 뒤에 불필요하게 고정되어 있는 예비 타이어처럼 왜 은하계에서 탈출하는 걸까요? 간단한 답은 중력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 대답은 블랙홀의 중력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복잡한 대답은 바로 과학자들이 삼체간의 교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쌍성계라고 불리는 두 개의 별이 서로 공전을 하며 시작됩니다. 비록 항성계 사이에 엄청난 거리를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다성체 배열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인 켄타우루스 자리는 실제로 크기가 다른 3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성계는 다양한 룸메이트와 사는 것처럼 혼란스럽고 불안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명확한 선을 지키기로 한다면 질서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두 별의 중력은 행성들이 궤도를 도는 것과 같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여전히 생명이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저는 숨을 참지 않을 거예요. 불가능하네요. 전에 말했듯이 블랙홀이 이 별들의 무리에 섞일 때 상황은 꽤 정신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들은 시끄러운 친구와도 같아요. 항상 쫓아다니면서 싱크대에서 먹던 접시를 두고 묻지도 않고 마지막 콜라를 마셔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쌍성계가 블랙홀에 아주 가까이 표류할 때 별의 질량은 시스템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중력과 가속도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방해합니다. 이 별들이 새로 마주친 닷 주변을 엄청난 속도로 돌 때 혼란스러운 춤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이 가벼운 별들은 새 총이라도 쏘듯 속도를 내게 됩니다. 각 별의 중력은 다른 별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궤적의 공간을 기울게 만들죠. 결국 항성들 중 하나는 항성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속도를 얻게 되고 빠르게 의미의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손가락에 열쇠고리를 걸고 휘두르다가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열쇠고리를 휙 날아가게 한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께서도 실제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스피디와 블랙홀에서 방출된 다른 별과의 차이점은 스피디의 상대적으로 낮은 질량입니다. 태양보다 더 큰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관찰될 수 있는 파란색의 자외선 별들과 비교해서 스피디는 더 보잘것없습니다. 질량이 적다는 것은 중력이 덜하다는 것이며 이는 다시 항성을 추진시킬 에너지도 적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스피디를 현재의 속도로 쫓아내기에는 엄청난 양의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만약에 지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 행성은 빛의 속도의 99.7%까지 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뭔가 단단한 것을 붙잡고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작은 별에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생성하려고 한다면 스피디의 궤도를 교란시킨 블랙홀은 엄청나게 거대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초질량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용어일 수도 있을 텐데요. 천문학자들은 이 별의 궤적을 근거로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질량 블랙홀에 의해 스피디가 날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천문학자들에게 궁수자리 A로 알려진 이 거대하고 붕괴된 별은 은하수의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궁수자리 A 별은 또한 모두가 좋아하는 우주 골프공의 동력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중력장을 가진 유일한 물체이기도 합니다. 스피디는 우리 은하의 핵에서 배출된 최초의 물체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발견이죠. 우리 은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때 누락되었던 중요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쫓겨나기 전에 스피디는 훨씬 작은 별과 아주 잠깐 쌍을 이뤘을 거예요. 그 별은 태양보다 훨씬 더 작았을 것이고 궤도가 크게 붕괴되는 동안 블랙홀로 흡수되었을 거예요. 스피디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어떻게 은하계를 가로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천문학자들은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항성 모두 초질량 블랙홀의 응축 원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응축 원반이란 지평선 바로 너머의 궤도를 도는 넓은 가스와 먼지의 고리를 뜻하는 천문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곳에선 빛조차도 블랙홀의 강렬한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빠져나올 수 없는 지점입니다. 원반 내부의 환경은 별의 형성에 완벽할 것이고 블랙홀의 거대한 크기 덕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물질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특이한 별의 형성 방법은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질량의 두 별이 어떻게 안정된 쌍성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블랙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별들은 궤도를 방해할 만큼 가까이 다가가 표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작은 블랙홀이 더 큰 이웃 블랙홀에게 빨려 들어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 둘의 결합된 중력은 근처의 별들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 중 이 이론의 신빙성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결정적인 해답은 연구자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아직 완벽한 해답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학자들은 여전히 스피디를 관찰하고 있고 더 밝혀낼 것이 많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연구원들은 2021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가이아 별 지도 제작 프로젝트 중 얻은 이 정보가 우주의 신비의 새로운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천문학자들은 더 많은 초신성들을 간절히 찾고 싶어 합니다. 은하 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은하수라고 부르는 거대한 별들의 집합의 질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러한 발견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그러므로 천문학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위해 골머리를 싸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죠. 골머리를 싸는 천문학자들이라니 드라마 같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발견되길 간절히 바라는 다른 과학적 미스테리가 있으신가요? 아래에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저기요, 아직 외계로 떠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을 하신 후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